네, 안녕하세요. 코난고 김태현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여기에는 청담동에 위치한 소리샵의 청음실에 와 있습니다. 여기 오랜만에 와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 중앙에 있는 스피커 좀 여러 조 많이 보이죠? PSB의 알파 시리즈입니다. PSB의 알파 시리즈 이 세 종류의 스피커에 대해서 리뷰를 하겠는데요. 일단은 PSB 하면은 저희가 예전에도 많이 얘기는 했지만 PSB 하면은 저는 그 폴 바튼 그 대표가 PSB를 만들게 된 그런 경위, 그 스토리가 좀 되게 인상이 많이 남더라고요. 자신이 원래 어렸을 때 바이올린 연주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 그 소리를 스피커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원래 소리와 가깝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뭐 고민을 하다가 NRC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NRC 그 연구소에 가가지고 플로이드 툴 박사죠. 그분을 만나면서 스피커의 기본 어떤 그 설계 이런 개념을 처음에 잡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예. 뭐 하만의 뭐 션 올리브 박사나 그런 분하고 이제 쌍벽을 이루는 분이고 나중에 또 플로이드 툴 박사가 또 하만에 나중에 또 자리를 또 옮기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PSB가 초반에 1970년대에 설립이 됐죠. 예, 설립이 됐다가 1991년도인가 그때부터 알파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상당히 부각된 그렇죠. 예, 그런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PSB에서는 알파 시리즈가 어떻게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 같은 그렇죠. 예, 그런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행 라인업을 보면은 맨 플래그십의 싱크로니, 예. 그다음에 80프 50이라고 진짜 50주년 맞아갖고서 그렇죠. 정말 고색 창연한 레트로 스타일의 예. 스피커를 내놨고 그 밑에 이매진 시리즈,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알파 시리즈.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서열로 보면 막내지만 그렇죠. 등장 연도로 보면은 좀 전에 코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1991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고참이다. 최고참 그렇죠. 막내. 네. 그래서 진짜 이 알파를 들어보면 이 PSB의 시그니처 네. 가성비 사운드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알파 시리즈는 말씀드렸듯이 PSB의 대표적인 라인업이고요. 상당히 오래된 라인업입니다. 그리고 PSB를 일약 어떤 스타덤에 올려놓은 그런 라인업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알파 시리즈가 현재는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리고 그 성능은 어떤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보면은 세 종류의 모델이 있습니다. 맨 위에 되게 귀여운 꼬마 같은 요게 알파 P3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북쉘프 모델이 알파 P5입니다. 그리고 김편님의 한쪽, 제 쪽의 한쪽 요 가까이에 있는 요 플로어 스탠딩 스피커가 알파 T20이라는 모델입니다. 우선은 요 밑에 쪼꼬미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맞아요. 쪼꼬미. 정말 귀엽게 생겨서 이렇게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쓰기 좋은 그런 스타일인데 일단은 트위터가 이게 19mm 0.75인치죠. 알루미늄 트위터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트위터가 귀엽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제 까맣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블랙 아노다이징 처리를 해갖고 좀 더 이제 표면을 좀 강화를 시킨 거죠. 네. 그리고 앞에 보면은 이게 일종의 이제 웨이브 가이드 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 고역의 확실한 특성을 돕고 포커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웨이브 가이드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미드 베이스 같은 경우는 102mm 구경입니다. 약 4인치 정도 그렇죠. 되는 아주 정말 이게 주먹하고 비교하면 주먹만 해요, 정말. 그렇죠. 네. 지금 계속 이제 옆에서 힐끗 보는데 정말 귀엽게 좀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감도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인클로저는 MDF인데 이 무늬목 마감을 되게 정성스럽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뒤쪽에 보면은 포트가 하나 조그맣게 뚫려져 있습니다. 투웨이 저음 반사형 북쉘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뒤에 또 싱글 와이어링만 지원하는 그런 스피커고, 공식 임피던스가 8옴이고, 감도 같은 경우는 87dB, 이 정도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P5, 알파 P5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전반적으로 뭐 형식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이게 투웨이의 북쉘프고 저음 반사형이고, 트위터도 19mm 똑같죠. 근데 미드 베이스는 조금 이게 구경이 커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25인치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알파 시리즈도 그렇고 PSB 스피커 북쉘프, 그러니까 스탠드 마운트 타입을 보면은 대부분이 트위터가
미드 우퍼 밑에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스피커 그 디자인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얘네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를 좀 찬찬히 읽어보면은 일단은 스탠드 마운트 스피커를 만약에 저런 책상 위에 올려놓고 들을 때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즉 많이 움직이는 우퍼를 바닥면에 놓으면은 그만큼 진동이 책상 위로 그냥 곧바로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음을 지저분하게 해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위치를 이제 바꿨다. 이 얘기가 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트위터를 밑에 놓는 것이 스테레오 이미지를 더 정교하게 배치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에너지가 높은 부분을 스탠드 마운트 타입에서는 위로 올려야지만은 귀 높이에 딱 맞을 수가 있다. 그리고 최대한 룸 천장과 바닥면에 영향을 덜 받는 가운데 지점으로 놓을 수 있다 그래갖고 요 세 가지 위치 때문에 PSB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이 스탠드 마운트 타입은 이런 형태로 돼 있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큰 형이라고 볼 수 있는 T20. T20은 알파 P5랑 비교해 보면은 일단은 미드 베이스랑 트위터의 위치가 이제 바뀌죠. 그렇죠. 예,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네, 이 뭐 플로어 스탠딩 스피커도 보면은 트위터랑 미드 베이스 이쪽은 P5랑 동일합니다. 예, 19mm 알루미늄 돔 트위터의 미드 베이스는 폴리프로필렌 합성 섬유고요. 그리고 저음 반사형 스피커인데 이 플로어 스탠딩 T20만 이제 싱글 와이어링이 아니라 바이 와이어링까지 지원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쉘프, 그러니까 세 개가 전부 다 투웨이인데 왜 이 플로어 스탠딩만 바이 와이어링을 지원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우프가 두 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각각 앰프가 됐든 케이블이 됐든 두 조를 이상 동원을 해서 우퍼를 좀 더 밀어주는 것이 이 스피커 성능을 좀 더 끌어내는데 유리할 거라는 어떻게 보면은 제작사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바이 앰핑, 바이 와이어링 하면은 좀 더 이 밑에 5.25인치 우퍼를 더 힘차게 울 수 있는 어떤 팁이 숨겨져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북쉘프하고 또 다른 면이 뭐냐면은 이 플로어 스탠딩은 세 개 유닛이 독립된 플레이트에 수납이 됐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한 1인치 좀 안 되는 높이로 하나 플레이트판이 하나 더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 인클로저 본체에 딱 장착을 할 때보다 이렇게 한 번 더 플레이트에 박아서 하는 게 이 공진이나 진동 관리에 유리하다. 그런 것도 좀 이 플로어 스탠딩 역시 알파 시리즈에서는 플래그십이라서 좀 더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세 개 스피커에 대한 뭐 설계나 스펙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실제 음질을 좀 들어보면서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좀 알아볼 텐데요. 이번 시청에서 사용한 소스 기기는 일단은 블루사운드의 노드 4세대죠. 최신형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앰프 같은 경우는 NAD의 C3050입니다. C3050. 이 제품을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뭐 요 조그만 요 알파 P3는 빼고 그러니까 P5로 두 곡을 녹음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곡 한 곡은 T20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그 세 곡을 총 녹음했는데요. 이어서 한번 쭉 들어보시죠. Must be a million boys living in a great big city. I know that one of them is just right for me. I look u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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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around searching. I know he's out there waiting for me. I know somewhere somebody, somewhere somebody waiting for me. Somewhere somebody searching, praying. Tell me what in the world. You know the street lights shine and pass and fade. Waste my time. I'm just trying to catch somebody's eye. But all that should have been, it would have been, might have been, and could have been, slipping away. And they walk right on by. I know somewhere somebody's somewhere somebody waiting for me. Somewhere somebody.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일단은 제니퍼 원스의 이 곡은 제가 한 1000곡은 들었을 것 같은 예, 오디오 테스트하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라든가 음조라든가 어떤 포커싱 뭐 여러 부분을 테스트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했던 음원인데 이거를 이제 P5로 먼저 들었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PSB는 그 시작 자체가 NRC의 플로이드 툴 박사와 이제 처음 알게 되면서 NRC 그쪽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서 스피커의 어떤 전체 컨셉이라든가 그런 것들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연구소랑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 측정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들어보면은 주파수 대역이 굉장히 좀 평탄한 편이고 뭔가 귀에 뭐 이렇게 자극적인 이런 게 없어요. 이 P5는 들어보면 음색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뭔가 뭐 나쁜 버릇이라든가 특정한 컬러라든가 이런 거는 없어요 보니까. 근데 소리가 정말 약간 좀 플레인지 스피커 듣는 것 같은 그렇죠. 정말 이렇게 술술 편안하게 나옵니다. 예, 그런 게 뭐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모나지 않고 예. 정말 순둥이처럼 네. 그냥 술술 나오는 게 첫 번째 인상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5.25인치 그렇게 큰 우퍼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예. 저역이 모자르다 아니면 좀 이렇게 소리가 야유였다 뭐 이런 느낌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코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괜찮은 앰프랑 물린 플레인지 소리가 또 나왔던 게 좀 네.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얘가 지금 요 북셀프 두 개는 다 3kHz에서 크로스오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듣는 웬만한 중저음 대역은 전부 다 이 예. 5.25인치 미드우퍼가 내잖아요. 그리고 이 0.75인치 트위터는 거기에 어떤 음의 엣지를 좀 해주는 네. 그런 느낌이라서 이 정말 플레인지 듣는 것처럼 편안하면서도 점이 어디 빠지지 않는 그러니까 상당히 처음부터 와 이 정도였나? 네. 네, 되게 감탄하면서 듣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흥미로운 거는 이 P3, P5, 그냥 T20 이 세 개 스피커의 공칭 임피던스는 다 8ohm이잖아요. 예, 그리고 감도 같은 경우는 이 제일 작은 게 87dB, 그 다음에 P5가 89dB, 그 다음에 T20이 90dB. 사실 이게 북쉘프 같은 경우는 언뜻 조금 북쉘프 좀 낮지 않나, 예, 감도가 좀 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북쉘프 이렇게 P5 같은 거 들어보면 정말 아주 그렇게 그러니까 감도가 낮은 스피커일 경우에 그러니까 볼륨을 상당히 많이 먹는 대신에 약간 짜릿짜릿하게 강단 있게 나오는 그런 면이 많은데 이 스피커 들어보면 뭐 정말 소리가 되게 내추럴하게 나와요. 그냥 이렇게 별로 이렇게 뭐 걸리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막 엣지 있고 막 정말 짜릿짜릿하고 이런 소리가 아니라 편안하면서 내추럴한 예, 그런 사운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치 임피던스가 낮거나 감도가 낮은 스피커들이 SMB를 높이려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엔드 앰프랑 좀 매칭을 해서 정말 이 SMB가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설계를 하는데 얘는 정말 자연스러운 소리에 다 올인을 한 것 같아요. SMB나 뭐 이런 거는 나중 문제고 정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폴 바튼이 NRC를 찾은 이유도 내가 정말 자연에서 듣는 소리 그리고 실제 악기 소리를 어떻게 스피커로 똑같이 비슷하게 구현을 할 수 있을까 때문에 NRC를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자연스럽게 들리는 걸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SMB나 어떤 다른 특정치보다는 정말 편안하게 들리는 소리로 귀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T20을 들어봤는데 저는 약간 좀 생소했어요. 뭐냐면은 어차피 알파의 이제 제일 작은 북쉘프, 조금 더 큰 북쉘프, 그다음에 플로어 스탠딩 이렇게 세 개 모델인데 그러니까 P5 그러니까 원래는 북쉘프를 듣다 같은 라인업에서 북쉘프를 듣다가 플로어 스탠딩을 들으면 저역 하한이 좀 더 내려가고 저역이 조금 더 양감이 좀 많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예. 대신 저역 쪽이 그 북쉘프 같은 경우는 저역 하한이 조금 높더라도 대신 좀 타이트하고 엣지 있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스피커는 좀 반대더라고요. 오히려 T20이 전체적으로 중저역 쪽도 오히려 더 엣지 있게 좀 나오고 좀 강건하게 느껴져서 이게 좀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좀 반대로 느껴졌습니다. 좀 이렇게 규율이 딱 잡힌 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특히 중저음이
오와 열을 딱 맞춰갖고 예. 각지게 딱딱 나오는 예. 그러니까 병사 같은 소리가 예. 그런 규범 잡힌 소리가 상당히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P5 같은 경우는 좀 자유분방하게 네. 좀 나오는 그러니까 해맑고 정말 순둥이 같은 소리였는데 예. 얘는 좀 위험이 잡힌 그러니까 아까 코나님하고 약간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는 이제 네. 골든 리트리버 순둥이 소리였고 네. 얘는 우리나라 진돗개처럼 예. 딱 각이 잡히고 네. 그런 소리가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역시 박서방의 다양한 면모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T20이 상급기의 면모를 확실히 좀 보여줘요. 그렇죠. 예, 여러 정보량이 면에서. 일단 많고요. 맞아요. 아까 안 들렸던 소리들이 특히 중저역대에서 많이 들리는 것 같고 그리고 얘는 또 크로스오버가 2.5kHz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더 이 0.75인치 트위터가 더 많은 소리를 들려주니까 음의 어떤 뭐라 그럴까 엣지라고 그럴까 뭐 컨트라스트 이런 게 좀 더 사는 느낌도 있었고요. 네, 전반적으로 하여튼 정리해 보면 P3는 제가 볼 때는 책상용으로 아주 제격일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P5는 방에서 이제 스탠드 딱 제대로 거치해 놓고 이렇게 들으면은 가성비는 뭐 하늘을 찌를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T20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알파 시리즈 지금 현행 알파 시리즈를 딱 대표하는 그런 전반적인 특성 뭐 이런 것들 보면 전 집에서 알파 B1을 아직도 하나 갖고 있거든 한 조를. 그게 사실은 PSB 역사에서 굉장히 좀 이정표가 된 가격 대비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그렇죠. 막 스테레오 파일 뭐 이런 데서 그 레코멘디드 이런 쪽에 아주 낮은 가격대에서 랭크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T20 같은 경우가 지금 PSB 알파 시리즈 중에서는 확실히 딱 시그니처 사운드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같은 가성비 제품이라도 이 PSB는 정말 1972년부터 나온 오디오 전문 제작사잖아요. 스피커 예. 전문 제작사가 만든 가성비 스피커로서 이 알파 시리즈 이 세 개 모델은 충분한 그 존재 가치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캐나다의 최고 수준의 그냥 정말 과학적인 이런 스피커를 계속해서 합리적인 가격대에 만들어내고 있는 PSB의 시그니처 어떤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죠. 알파 시리즈 세 종류 스피커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